선생님. 여기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북한이 왜 이렇게 오래 들어와서 중대 제안을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자 그러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그러고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북한이? 뭔가 뒤통수 한번 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명분 축적 요구, 그거는 옆에 놓고 네. 중요한 문제 하나가 또 이 상호 비방 비난을 중지하자. 이게 북한이 계속해서 올 초부터 중지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게 사실 심리전이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냥 다른 용어가 없어서 제가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쓰겠는데 우리는 그냥 북한 주민들한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1900 몇 년도에 보천보 어떻게 했던 거는 어떤 사실이고 김정일이가 42년도 백두산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이 아니고 41년도에 울라디보스토크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진 브야츠크 밀령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네. 그런 우리는 사실들만 이야기하는 거고 최근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백두 혈통에 대한 말을 조금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백두 혈통이 아니다. 네. 그걸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백두 혈통이 결국은 절반의 혈통이다. 왜냐하면 어머니 쪽은 후지산 혈통 아니냐. 네. 일본에서 들어갔으니까. 그걸 비방한다고 하는군요. 지금 지난주에 오셔서 지지난주에 여기서 계속 했던 거. 그렇죠. 이걸 하지 마라. 결국은 고용환 선생님 하지 말라는 얘기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사실을 저내서 조작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족보를 캐보고 그 일본 정부 기록물, 한국 정부 기록물을 다 들춰내서 자료와 함께 김정은의 외할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것이 우리 지도자에 대한,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백투혈통 이런 얘기. 그거를 백투혈통이 아니라는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우리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말라. 네. 그러면 우리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주겠다. 그럼 우리도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입 좀 다물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도 그렇고 전단을 하고 방송을 하고 인터넷 바다에서 이제 걷던 대북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보다도 대북 그냥 알리기인데 북한 주민들한테 사실이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알리는데 이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한 심리전이 제대로 들어가 먹혔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야. 북한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비방 좀 하지 말자.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지리절부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방 중상이 독수리 훈련 같은 거는 계속 해왔던 거라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우리가 북한 보고 너네도 군사훈련 하지 마라. 동계훈련. 북한군은 지금 동계훈련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북한군이 훈련을 안 하겠습니까? 군이 훈련을 안 하면 그게 군대입니까? 네. 그냥 총 쥐고 그냥 밥만 먹으면 그게 군대입니까? 해야죠, 훈련 매일. 훈련은 해야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죠. 북한에 대고 군사훈련을 하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처럼 북한도 사실은 우리 보고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건 내정 간섭인데 네.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상호 비방 중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네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일본 자료나 제주도 자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방송을 해당 기관들에서 단체들에서 하니까 네. 북한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 지도자의 하늘과 같은 신이 내린 백두혈통의 아주 가장 적자인 그 지도자를 뒤를 밝히는 그런 선전을 하니까 선전전이라고 하면 선전전을 하니까 북한은 좋다. 그러면 방송을 하지 말자 서로.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주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번 올해 들어와서 몇 달 동안의 사건을 보면 1개월, 2개월 동안 사건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국가정보원이나 뭐 일부 기관들이나 단체들에서 하는 그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키는 일이 아주 적중하게 정말 정확한 미사일처럼 잘하고 있다. 북한에 들어가서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북한이 모르는 게 우리가 정부가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이럴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영한 선생님 출연시키지 마라. 김정은 얘기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이산가족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그걸 모르고 있나 봐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 박 부장이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생방송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건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김정은을 비난한 건 없거든요, 사실은. 네. 대북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사실만 알아줘. 북한 이야기하는 건 뭐 지난 정권을 이야기를 하면 뭐 MB, 뭐 G땡땡이다, 뭐 G소굴로 돌아가라 막 붙일 수 있는 온갖 그 쌍스러운 욕을 다 붙이면서 욕을 했는데 우리는 안 그랬고 네. 우리는 김정일은 이런 사람이다. 1941년도에 부야치급 밀려서 태어났고 김정일을 키운 유모가 중국에서 살고 있으며 그 유모한테서 들은 말이 증언이 이런 거다. 우리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김 누구 뭐 개 땡땡 이렇게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유치하죠. 그건 너무 유치하죠.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전단을 뿌린다고 칩시다. 그리고 방송을 해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 북한이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요? 전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방해 전파를 쏴서 북한 사람들이 그 방송을 못 듣게 하려면은 주파수를 송출을 하려면은 전기가 돌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미국 방송도 있고 한국 방송도 있고 한민족 방송도 있고 대북 인권 단체들 방송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우리는 북한이 조금 요런 정도로 막는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센 주파수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이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전력이 에너지가 없고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우리는 사실 제가 털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북한이 조평통이 우리 대통령을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욕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그냥 저것도 뭐 몇십 년 지난 일, 뭐 1960년도, 70년도 일을 뭐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그건 아버지 문제고 지금 대통령은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듣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다 대고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해주면 북한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쫑긋해서 듣거든요. 뭐 김정은이 엄마가 뭐야? 일본에서 들어왔고 무용수래. 이런 거는 폭탄이거든요. 들어가서 터지는. 그걸 다 모릅니까, 지금? 북한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죠. 그건 왜냐면 무용수고 이런 거. 무용수라는 말을 한마디만 한 사람이면 그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갑니다. 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고 아는 거죠. 근데 적어도 엄마하고 딸,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그 무용수래. 그리고 제일동포래. 그리고 뭐 일본군에서 일본군 군복을 만들었대, 외할아버지가. 그리고 부인이 아니래. 그리고 그것도 첫 번째 부인이 아니래. 이런 소리 나오면 북한 당국은 완전히 정말 세 번째래. 세 번째죠. 세 번째. 뒤집어지는 건데, 그래서 북한이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북한 요구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무슨 현상이 또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북한에다 대고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우리들 보고, 우리 방송 보고, 박 부장 보고, 고용안에 보고, 그런 내용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못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 시스템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재반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뭐 지나간 얘기지만 네, 삐락 뿌리지 마라. 대북 방송 전단하지 마라. 대북 방송하지 그러니까 마라. 노무현 대통령이 해당 누구를 불러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DMZ라고 합니까? 거기서 방송도 군인들 하지 마라. 방송. 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가 네. 영향력이 거의 그거가 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네들이 계속 그러면 우리가 진실을 알려주는 거를 더 세게 할 거야. 네. 그러면 북한이 자꾸 세게 해주면 자기네 지도자가 흔들리고 지도자의 권위가 흔들리면 북한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죠. 저렇게 저거 지금 다 철수했죠. 저거는 지금 안 나가는 거고. 지금 저게 굉장히 영향력이 컸는데. 저것도 옛날에. 영향력 컸고 라디오도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네. 지금 저거는 솔직히 정부에서 하는 건 안 하고 있어요. 네. 대북 단체들이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저게 그렇게 가슴 아픈 거예요. 북한으로 보건대는. 네. 그러니까 저거를 하지 말라. 그런데 저렇게 정책국 대변인이 한마디 했다 그래서 고영안이나 박정진이 그럼 우리 안 할게요. 그러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언론인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산가족 상봉 그 가족들은 예. 어떻게 보면은 저랑 고영환 쌤이라고 한때 좀 바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산가족 상봉은 무조건 한다 이거를 상관없이 떠나서 이걸 떠나서 한다.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 무조건 한다. 비방중지 뭐 이런 걸 토를 달았지만 합의 안 하지만 이거랑 상관없이 앞으로 한다.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올해 무조건 한다. 3월달이라도 4월달이고 5월달이고 군사훈련이 끝나고 좀 남북관계가 다시 진정이 되면 네. 다시 남북 당국간 회담을 하자. 거기서 상호 비난 방송 중지하자. 네. 이걸 북한이 꼭 할 겁니다. 올해 안에 들어와서. 그거는 우리 레버리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군사훈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항공모함 안 데려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정책국 성명은 좋아 군사훈련 막지는 못하겠는데 우리가 막으라고 소린 치지만 그건 당신네들이 하겠으니까 할때 평양 상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F-22 랩터 비행기나 핵 항공모함 같은 건 좀 오지 말아라. 뭐 이런 부탁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T-리저브 훈련하고 이게 날짜가 좀 겹치죠. 예, 날짜가 마지막 날짜쯤하고 시작하는 날짜쯤하고 한 겹친다. 이틀 겹치나.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문제가 될 게 없다. 겹쳐도. 예. 그 의도적으로 저쪽에서 겹치게 하고 이런 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뭐 네. 일단은 우리가 한 날짜보다 뒤로 미뤘어요. 그러면 네. 뭐 하는 도중에도 뭐 지금 미국 비행기가 들어와 있는데 나가라 뭐 이런 소동을 피울 수는 있는데 일단 시작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산가족 상봉은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이산가족 지금 막 가슴 떨리실 텐데 북한이 오늘 또 이상하게 또 비방 중지 안 하면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떨리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네, 고용화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산가족 한답니다. 네, 이분 거의 북한 관련해서는 100% 맞췄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